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리빨이 내려앉은 기와지붕 아래 이른 아침의 정막을 깨뜨리며 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당을 쓸던 머슴 오동이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놓고 대문 앞으로 달려나갔지요. 문을 여니 험상궂은 사내들이 여럿 몰려와 서 있었고 그 선두엔 김진사라 불리는 사내가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어디 있느냐? 빚 갚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째 기별도 없느냔 말이다. 아직 이른 아침이옵니다. 곧 불러올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김진사는 말릴 틈도 주지 않고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안채를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갚지 못할 거면 빌리지나 말던가. 이제 와서 무슨 똥배짱이요. 그래, 딸년이라도 내놓으시오. 얼굴이 반반하니 기생집에 넘기면 빚쯤은 털고도 남겠소. 이내 안채 문이 덜컥 열리며 야윈 낯빛의 최영감이 불이 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췌한 몰골로 외투자락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였지요. 왜 이러는가, 김진사. 기한은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찌든 방도를 찾아보겠노라. 내가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지 않았나. 헛말은 이골이 났소. 그 입놀림으로 날 몇 해나 속였소. 오늘은 못 넘기니 어서 내놓으시오. 그때 안채 문 뒤편에서 젊은 처자가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 뒤에 선 그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무슨 일? 이년이 아직도 사정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너 그 아비가 빚을 지고는 이제 와서 갚지도 않고 버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라도 팔아야지 안 그렇소? 김진사는 턱짓으로 뒤에 선 사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거친 손들이 뻗어 옥선이의 팔을 움켜잡았지요. 바로 그 순간 이를 보다 못한 머슴 오동이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들어 건달패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이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빚이 있다 한들 여염집 아씨의 옷자락을 사내들이 함부로 잡아채다니요. 이놈이 미쳤구나. 천것이 누구 앞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느냐? 나서선 안 될 줄은 압니다. 허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씨께서 무슨 죄가 있으시옵니까? 기한이 남았다면 그만큼은 기다리셔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뭐라?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말을 마치자 김진사는 거침없이 오동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묵직한 손등이 오동의 얼굴을 후려쳤고 오동의 고개가 옆으로 획 꺾였습니다. 곧이어 건달패 하나가 다가와 오동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머슴놈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오동이는 나가 떨어지듯 주저앉았지만 이를 악문 채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쪽 눈에서 피가 맺히고 입가가 찢어졌지만 그는 말없이 다시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았습니다. 때리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마음껏 화를 푸십시오. 그러고 마음 푸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그 말에 마당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건달패들마저 멈칫하고 김진사 또한 한쪽 손을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뒤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됐다. 더 뱉다가는 숨 넘어가겠구나. 사흘이요, 최영감. 사흘 안에 한 푼도 못 내면 다음엔 우리도 빈손으로 가진 않을 거요. 그리하여 마당을 떠나는 발자국 소리만이 남았고 오동이는 부어오른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고 하얗게 내리는 눈발만이 조용히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지요. 그날 밤 옥선이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가지 끝을 스치고 고요한 정원엔 달빛만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켠에 서서 낮의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자기 몸을 던져 길을 막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리자 어스름한 그늘 너머로 오동이가 허리를 숙이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사온데 어찌 밖에 나와 계십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바람 좀 쐬고 있어. 오동이야말로 이 밤에 무슨 일로? 나질이 마음에 걸려 혹여 아씨께서 불편하셨을까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사옵니다. 어찌 그리까지 했니? 내가 알던 너는 말수가 적고 마당일에만 열중하던 사람이었거늘. 오늘처럼 나서는 모습은 처음이었어. 오동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굳게 다물고 잠시 뒤에야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입에 담을 일이 아니오나 숨길 수 없는 마음이라 말씀을 올리겠사옵니다. 아씨께서 어찌 들으실지 두렵사옵니다. 듣고 싶어. 저작거리서 일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햇수로 그 사이 아씨를 우러러보는 마음이 자라나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사옵니다. 그 마음이 미천한 것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아씨께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모른 채 할 수 없었사옵니다. 그 말에 옥선이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혹스러움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낮에 피멍이 든 채 길을 막아섰던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리 깊었는지 나는 미처 몰랐어. 나는 너를 그저 이 집 사람으로만 여겼어. 압니다요. 아씨께서 제게 마음 주실 이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사옵니다.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그리 말씀을 올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족합니다요. 말을 마친 오동이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옥선이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신분이 다르다 하여 마음까지 금을 긋는 것이 옳은지는 나도 모르겠어. 허나 너의 진심은 분명히 마음에 남았어. 말을 마친 그녀는 이내 등을 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귓가엔 아직도 사내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고요히 정원을 비추었고 오동이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옥선이는 약재를 사러 나왔고 오동이는 짐을 들어주는 인물로 따라붙었지요. 두 사람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전 골목을 따라 걷다가 잠시 인적이 드문 골목 어귀로 몸을 옮겼습니다. 장터 끝자락 비질도 안 된 길모퉁이에서 옥선이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괜히 너까지 나오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혹여 눈에라도 띄면 어찌하나 걱정이 되네. 걱정 마시옵소서. 저는 멀리서 짐만 들고 말도 섞지 않겠노라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허나 아씨 목소리를 들으니 그 결심이 흐려지옵니다. 옥선이는 길가에 쌓인 쌀가마니 틈에 몸을 가리듯 기대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동이는 바짝 다가서진 않았으나 그 눈길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너를 마주하지 못하니 괜히 마음이 어지럽더구나. 자꾸만 전에 나눈 말이 떠올라 잠이 오질 않았어. 저 또한 그러하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낮엔들에서 괭이를 들어도 밤이면 한숨만 품속에 쌓이옵니다. 오동이와 옥선이는 장을 보면서 그렇게 남몰래 소중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쉬울 정도였지요. 오동이는 평범했던 장 보는 일이 이렇게까지 가슴이 벅찬 경험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낙엽이 바람 따라 수북이 쌓인 사랑채 마루에 갑작스레 중매쟁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최영감은 졸린 눈을 비비며 급히 사랑채로 나와 손님을 맞았지요. 영감님, 좋은 소식 하나 물고 왔습니다. 한양서 내려온 김참봉 대계에서 영감님 따님과의 혼사를 희망하신답니다. 김참봉이라면 혹시 예전 형조에 계셨던 그 김공말이요? 바로 그분이옵니다. 벼슬은 그만두셨지만 지금은 상단도 거느리고 장사로 크게 일으켜 한양 좌포도청 사람들도 그 집 물건을 쓴다 하지요. 지금쯤이면
영감댁 빚쯤은 눈도 깜짝 않고 막아내실 분이옵니다. 최영감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찻잔만 들었다 놓았습니다. 계절처럼 기울어가는 집안을 생각하면 덥석 받아야 할 혼처였지요. 그 시각 내실에 있던 옥선이는 사랑채에서 오가는 목소리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곁에서 바느질하던 유모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씨, 괜찮으시옵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사옵니다.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 아버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 마음을 속일 수도 없구나. 유모는 말없이 옥선의 손을 꼭 쥐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혼담이 본격적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눈을 감은 채 턱을 매만지다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김참봉께서 나이가 지긋하시다 들었는데 예, 54 되셨습니다. 본처도 계시지만 자손이 없어 걱정이라 하옵니다. 따님께서 들어가시면 집안도 든든히 받쳐주시리라 하셨지요. 게다가 빚도 다 정리해 주신다 하시니 이보다 좋은 혼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요? 최영감은 긴 숨을 내쉬며 마루 끝에 고여든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과 상의해보고 답을 드리겠소. 오래 기다리시진 못한답니다. 다른 집 교수도 함께 알아보는 중이라 하시거든요. 그날 늦은 아침 옥선이는 자리를 뜨지도 못한 채 병풍 너머로 들려오는 사랑채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김참봉이란 이름, 54이라는 나이, 이미 아내가 있다는 말까지. 말끝마다 집안을 일으킬 기회라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그저 굳은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곁에서 뜨개질하던 유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사옵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이니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 허나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사옵니다. 그 말에 옥선이는 다문 입술을 더욱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말도 꺼낼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최영감은 마루 앞을 서성이다가 이윽고 안채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러 앉힌 옥선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옥선아, 아비가 어려운 부탁을 하려 한다. 김참봉과의 혼사 말씀 맞지요? 최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체념이 깊게 깔려 있었지요. 내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 집안을 살릴 방도가 달리 없구나.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가다듬을 틈이라도 주셔야 할 듯하여요. 알겠다. 허나 오래 미룰 순 없단다. 그날 밤 옥선은 등불을 끄고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미불을 덮은 채 눈을 감았으나 속은 뒤집힌 듯 불편하고 가슴엔 눈물만 가득 차올랐지요. 혼례 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밤, 옥선이는 홀로 후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와의 만남을 위해서였지요. 오동야, 이 밤중에 나와 있느냐? 잠시 뒤 그늘 아래서 오동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새 야윈 얼굴에 수심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아씨께서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논시오를 불켰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밤이 마지막임을 알고 있었지요. 미안하구나, 오동아. 아버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 집안을 살리려면 그 길뿐이라 하시니. 죄송하옵니다. 아씨. 괜한 마음 고생시켜드렸습니다. 옥선이는 품에서 은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요.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 마음이 담긴 것이니 부디 잊지 마라. 아씨, 어찌 감히 이런 귀한 것을. 받거라. 다른 건 아무것도 못 주지만 이건 내 진심이다. 오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비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말없이 굵은 눈물 한 줄기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한 자락 밀려가고 새벽빛이 머뭇거리며 동쪽 하늘에 스미던 무렵이었습니다.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지요. 가야겠구나. 더 있다간 누가 볼까 걱정이 되네. 아씨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약속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저를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사옵니다. 제게 그 기회만 주시겠습니까? 그래, 약속할게. 그리고 너도 꼭 몸 건강히 지내거라. 옥선이가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안채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갈 때까지 오동이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혼례날 아침 기와집은 분주하였습니다. 안채에선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고 마당엔 상차림과 가마 맞을 준비로 하인들 발걸음이 쉴 새 없이 오갔지요. 내실에선 옥선이가 혼례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모가 머리를 빗겨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지요. 아씨, 얼굴이 너무 창백하옵니다. 기운 내시고 죽이라도 한술 드시지요. 목이 메어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한편 마당 끝머리에서 오동이는 새로 들인 청지기들과 함께 혼례 준비를 거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태연한 얼굴이었지만 그 품속엔 아직도 옥선이 내어준 비녀 하나가 깊이 간직되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란 필이 급히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전령 하나가 말에서 뛰어내리며 숨을 헐떡이고는 다급히 외쳤지요. 급보입니다. 김참봉께서 어젯밤 갑자기 돌아가셨사옵니다. 이 소리에 사랑채에서 술상을 차리던 하인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고 안채에 앉아있던 최영감 또한 헐레벌떡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김참봉이 돌아가셨다고? 그렇사옵니다. 어젯밤 연회 중 과음하시고 급병으로 인해 숨을 거두셨다 하옵니다. 참봉댁에서는 장례 준비로 본래는 무산되었다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그 말에 기와집안은 일순정적에 잠겼고 손에 과일쌈을 들고 서 있던 하인마저 멍하니 굳어 섰습니다. 내실한 혼례복을 입고 있던 옥선은 문밖 소란을 듣고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곁에 있던 유모가 떨리는 손으로 옥선의 소매를 감싸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하루아침에 어찌 이런 일이.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 여겨야지요. 어찌 사람이 감히 그 이치를 알 수 있겠사옵니까? 옥선이는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풀어지듯 안도감이 일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걱정이 짙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안 빚은 어찌한단 말인가? 아버님은 또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오동이 또한 마당 한편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던 그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와 너머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사랑채 마루에 앉은 최영감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드리웠습니다. 그의 앞으론 덜덜 떨리는 찻잔만이 남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김진사가 건달패를 거느리고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영감, 더는 못 기다리겠소. 김참봉이 죽었으면 약속도 다 틀어진 것 아니오. 김진사, 제발 단 사흘만 더 시간을. 또 사흘 또 기다려. 이제 나의 딸을 데려가서 팔든 말든 해야겠소. 김진사는 곧장 건달패들에게 눈짓을 주었고 몇몇이 안채 쪽으로 발을 들이려는 찰나 멈추시오. 대문이 벌컥 열리고
박 훈장이 근처 술라 포졸들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포졸들은 창을 짚은 채 김진사의 무리를 막아섰고 마당은 금세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지요. 김진사, 네 집에 함부로 들어와 소라니요. 일이 동네가 들썩일 만큼 일을 벌이면 법에 저촉될 수 있소이다. 훈장 어르신, 이건 사사로운 재무 문제지. 무력으로 막을 일은 아니지 않소. 사사롭다 하여 남의 집딸을 납치하듯 끌고 가는 것이 어찌 도리인가. 당장 물러가시오. 이 일은 내가 지켜보겠소. 김진사는 이를 갈며 뒤돌았습니다. 좋소. 이틀이다. 이틀 안에 해결 못하면 다음엔 포졸도 어쩌지 못할 일이 벌어질 거야. 그 말만 남기고 김진사 일행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지자 최영감은 촛불 곁에 앉아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때 조심스런 발소리와 함께 오동이가 사랑채 문 앞에 섰습니다. 주인어른, 잠시 말씀을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오동이냐? 들어오너라. 방 안으로 들어선 오동은 곧장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 집안의 빚, 제가 갚아보겠사옵니다. 네가 어떻게? 가진 것은 몸뚱이뿐이나 장터에서 곡물 장사를 시작해보겠사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성실과 정직으로 길을 넓히면 반드시 갚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말을 마친 오동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방 밖에서 박 훈장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방금 너의 말 내 다 들었다. 네 마음이 참으로 곱고 간절하구나.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소개해 줄 리가 있다. 예전 제자 중 하나가 지금은 상단을 거느리는 상주인이 되었는데 성실한 인물을 귀히 여기느니라.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그에게 찾아가 보거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사옵니다. 길이 멀고 험할 거다. 하지만 그 마음이면 반드시 닿을 것이니 끝까지 잊지 말도록 하시오. 그 다음 날 오동은 작은 짐을 등에 지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박 훈장이 건넨 편지를 품에 안고 그는 장터 쪽 하역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기와 너머 하늘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채난간의 선옥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끝을 꼭 모은 채 그 사내의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오후 최영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들판 너머로 나귀를 이끌고 들어오는 오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곡식자루와 집구러미가 들려 있었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요. 오동의 성실함이야 늘 알고 있었지만 저리도 독하게 일할 줄은 몰랐구나. 오동이는 짐을 마당 한켠에 내려놓고 곧장 사랑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보퉁이 하나를 최영감 앞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이건 오늘 장사에서 남긴 몫이옵니다. 작게나마 빚 갚는데 보태주시옵소서. 이게 벌써 세 번째가 아닌가? 장터에서도 네가 정직하단 소문이 돌고 있다더구나. 훈장어른께서 소개해주신 상단에서도 조금씩 믿음을 쌓아가고 있사옵니다. 이번 달 안엔 곡물 중개를 맡아볼 수 있을 듯싶사옵니다. 내실에 있던 옥선은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애쓰고 있었구나. 하루 두 끼도 못 챙기며 나를 위해. 보통 사내라면 나가 떨어질 것이옵니다. 그러게. 이젠 내 마음도 더는 숨길 수가 없구나.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오동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사랑채에 들렀습니다. 주인어른, 오늘도 곡식 5섬을 넘겼사옵니다. 거기서 남긴 이익으로 내일 김진사의 빚을 일부 변제하려 합니다. 그 많은 짐을 어찌 혼자 짊어지는 것이냐. 이 집을 살리겠다는 네 마음은 고맙다만. 저는 미련한 사내일 뿐이오나 일할 수 있는 손과 시간은 누구 못지않사옵니다. 1년, 아니 3년만 주신다면 꼭 이 집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사옵니다. 사랑채의 불빛이 깜빡이는 그 밤
옥선이는 말없이 방문을 열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옥선이냐?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오동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옵니다. 정녕, 그 마음이 진심이더냐? 예, 아버님. 이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만큼 믿고 기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신분에 있지 않다는 걸 이 늙은이가 너희 덕에 뒤늦게 깨닫는구나. 오동이를 부르거라. 사랑채 마루에 모인 세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최영감이 깊은 숨을 토하며 말문을 열었지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거꾸로 보고 있었구나. 신분이 어쩌고, 체면이 어쩌고, 허나 이젠 알겠다. 사람의 값어치는 출신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란 걸. 주인어른, 그 말씀은 그래, 네게 내 딸을 맡기마. 너야말로 진정한 사위감이다. 아버님, 정말이십니까? 오동이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벌써 무너졌다. 그 정성과 성실함을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 이제는 나보다 너를 더 믿을 만하구나. 오동이는 감격에 벅차 눈시울을 붉혔고 옥선이 또한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주인어른, 아니 아버님.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한양시장에 자리 잡은 오동의 곡물가게는 이미 장안에서 소문난 신뢰의 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이 쌀은 올해 햅쌀 중에서도 가장 좋사옵니다. 한번 믿어주시지요. 역시 오동 서방답구먼. 다른 집보다 돈을 조금 더 내도 자네 가게만 오게 된다니까. 가게 안팎 깬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 오동의 신용은 곧 시장의 화제로 이어졌지요. 그 수입으로 오동은 매달 김진사에게 약속한 금액을 틀어짐 없이 변제해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김진사가 집을 찾아와 고함을 치는 일도 자취를 감추었지요. 그날 오후 사랑채에 앉은 최영감은 창밖으로 시장으로 향하는 오동의 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놈 참 대단한 사내야. 새벽부터 밤까지 한숨도 없이 뛰니 말이다. 그때 박훈장이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영감, 좋은 소식이 있어 들렀소. 오동이가 요새 상단 쪽에서도 인정받고 있다하오. 정말 놀랍구려. 요 며칠 새 김진사도 기세가 쑥 들어가서 집 근처엔 얼씬도 않더이다. 창호 너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옥선은 가만히 창문을 닫고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동이, 정말 고맙구나. 내가 너를 택하길 참 잘했어. 곁에서 물수건을 개고 있던 유모가 살며시 고개를 들고 말했지요. 아씨, 오동이 같은 사내는 하늘이 내린 인연이옵니다. 정령복 받으신 것이지요? 그날 해질 무렵 오동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얼굴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김진사였지요. 이놈, 오동이 맞지 않나? 요즘 장사 잘 된다는 말이 떠돌더니 그 말이 헛소문은 아니었구먼. 김진사 어르신,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사옵니다. 약속드린 대로 매달 빚은 잊지 않고 변제해 나가고 있사오니 그럼 변제는 잘 받아야지. 그래도 말은 곱게 하니 듣기 좋구먼. 요즘은 영감네 집에 들를 일도 줄었으니 나야 편해졌지. 김진사는 힐끗 오동의 옷차림과 손에 굳은 살을 흘겨보더니 썩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마디만 하겠네.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또 금방 꺾이기도 하는 법이야. 허나 자네는 워낙 독하게 굴던 놈이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말하며 김진사는 돌아섰지만 그 발걸음엔 예전만큼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오동이는 말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마당엔 붉은 기운이 물들어 있을 무렵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오동을 향해
옥선이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겠다. 장사는 어찌 되었어? 다행히도 좋은 거래가 있었사옵니다. 이제 남은 빚도 머잖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정말 기쁘구나. 너의 성실함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어. 아씨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이제 당당히 혼례를 청할 수 있겠사옵니다. 그날 밤 사랑채 안에 등불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책상 앞에 앉아 서책을 뒤적이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동이 녀석, 저렇게까지 하니 이젠 내 마음도 굳어지는구나. 그때 유모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감님, 아씨께서 뵙고자 하십니다. 잠시 뒤 옥선이 고개를 숙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엔 어느덧 어른스러움이 배어 있었지요. 아버님,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옥선은 아버지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동은 비천한 신분이지만 누구보다 바르고 굳센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사옵니다. 내 딸이 이런 말을 다 하다니. 그래, 너의 진심도 알겠다. 그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은가락지 하나를 꺼내 옥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어미가 남긴 것이지. 언젠가 네 혼례날 전해주려 했던 것이었으니 이제 때가 되었구나. 옥선은 그 말에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새벽 최영감은 오동을 조용히 불러 마당 끝에 세웠습니다. 오동아, 예 나으리, 따로 의식은 없을 것이다. 그저 앞으로 내 딸을 웃게 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오동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숨을 다해 그러겠사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구보다 묵직하고 단단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동이는 장사에서 돌아와 마루 끝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아씨와의 혼례도 허락받았으며 살림도 제법 자리 잡혔으니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 끝에 걸린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겠사옵니다. 그 결심은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동이는 박 훈장을 찾아가 자신이 글을 배우고 싶다 말했지요. 훈장 어른, 부끄러운 청이옵니다. 글을 배우고 싶사옵니다. 늦은 나이라 하나 마음은 간절하옵니다. 늦기는. 마음이 곧으면 때는 늦지 않은 법이지. 좋다. 내 사심 없이 가르쳐보마. 그날부터였습니다. 새벽이면 장터에 공물을 내고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 글을 읽는 나날이 이어졌지요. 겨울 찬바람이 툇마루 밑으로 불어와도 오동이는 두루마기를 여몄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오동아, 네 노력은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제야 네가 과거를 본다 하여도 손색이 없겠구나. 훈장 어른 덕분이옵니다. 소인의 이 길은 아씨를 향한 약속이었사옵니다. 그해 봄 오동은 마침내 과거에 나아갔고 이름 석자를 당당히 급제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양에서 전령이 달려오고 최영감은 그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오동이가 과거에 급제하였다니. 옥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시울을 붉혔고 유모는 옆에서 손을 모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동이, 아니, 이제는 오난군이로구나. 오동이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머슴도 상인도 아닌 과거의 급제한 선비였지요. 그를 맞이한 옥선이의 얼굴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모두 아씨 덕이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늘 제 곁에 계셨사오니 그날 이후 최영감은 사방에 거리낌 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집 사위 말이냐? 예, 문과 급제자요. 내 참 어디 가서도 어깨가 으슥하네.
사랑채엔 더 이상 숨길 일도 피할 말도 없었습니다. 오동과 옥선은 더없이 다정한 부부가 되어 때론 마루에서 책을 읽고 때론 시장을 함께 걷곤 했지요. 그리하여 머슴이던 오동은 양반가의 사위가 되었고 장사로 빚을 갚고도 남을 재물을 이루었으며 마침내 과거에 올라 급제한 뒤엔 자신의 손으로 새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그 곁에는 끝까지 믿어준 이가 있었고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보다 어렵게 얻은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고요하고 단단하게 살아냈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도 그 집의 웃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덮으며 우리는 법구경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석부동 풍불능요, 현자문의 역부동요. 마치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지요. 그리하여 누가 비웃었든 누가 의심했든 오동이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마음 하나로 세상에 길을 냈으며 그 길 끝에는 한 사람의 복된 삶과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조용히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세상 일이란 늘 그 단순한 이치 위에 세워지는 법이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